절차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우리 절차적 사고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데요. 한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게 어떤 차이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드웨어는 컴퓨터나 세탁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드웨어가 처리할 일의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을 모아놓은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스마일업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명령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고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잠깐 들었듯이 바로 절차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처리할 일의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을 모아놓은 것이라 했죠. 그러면 하드웨어가 어떤 순서로 작동할지 소프트웨어가 명령을 내리려면 이런 절차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이다. 그러면 이런 절차적 사고와 우리 생활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무슨 개발자가 아니면 절차적 사고와 나는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적 사고는 우리 생활에 아주 필요한 사고인데요. 한번 다음 영상을 보면서 절차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네. 아버지가 딸과 아들과 샌드위치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바로 링크를 클릭해도 좋고 여기 나오는 QR코드를 눌러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시다. 영상 속에서 절차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영상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기계,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아들이 여러 가지 명령을 적어 놓은 것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절차적 사고는 어떨 때 필요했죠? 네, 우리 뭔가 샌드위치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아주 구체적인 단계와 적절한 명령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활동 두 번째로 우리 절차적 사고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샌드위치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절차적 사고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여기 위에 있는 링크를 누르거나 여기 QR코드를 들어가면은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재미난 퀴즈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절차적 사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 절차적 사고라 무엇인지 생각하며 양치질 하는 순서대로 넣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양치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단계별로 해봅시다. 우리 먼저 우선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과정을 절차적 사고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양치질 하는 거를 순서대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양치를 한다, 칫솔에 치약을 바른다, 물로 헹군다, 치약과 칫솔을 준비한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치약과 칫솔을 준비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양치를 한다. 양치하기 전에 칫솔에 치약을 먼저 발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양치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물로 헹구어 줘야 됩니다. 정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사이사이에도 다양한 단계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씩 이렇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호의 일행이 설명서를 보고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 설명서의 글을 순서대로 끌어 넣어 보세요. 네, 우리 민호가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선생님도 텐트를 직접 설치해 본 적은 거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일단 하나씩 단계를 봐봅시다. 먼저 폴대를 텐트에 연결한다. 그리고 각 폴대를 연결한다. 폴대라는 거는 이제 긴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텐트 모양으로 만든다. 팩으로 고정한다. 팩은 이제 목 같은 것을 말해요. 텐트를 바르게 펼쳐 자리를 잡는다. 우리 환자분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자리를 잡는 게 먼저 아닐까요?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 폴대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 좀 길게 연결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 폴대랑 텐트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텐트 모양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팩으로 고정하면 되겠죠. 다시 풀어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단계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무래도 텐트가 먼저 펼쳐져 있으면 이 폴대를 연결하기 어려우니까 폴대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폴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폴대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텐트를 연결하기 전에 텐트를 먼저 펴야겠죠. 그 다음에 폴대랑 텐트를 연결하고 이거를 텐트 모양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팩으로 고정합니다. 네, 정답이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에 순서가 맞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 해본 거면 각각 보면서 절차적 사고를 잘 이용해서 어떤 순서대로 해야지 문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될지 생각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자를 만들어 보고 싶대요. 여러 가지 지금 작은 단위의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조그마한 단계들은 이 큰 단계의 세부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피자를 굽는다. 토핑을 올린다. 반죽을 한다. 고기를 넣는다. 반죽을 얇게 편다. 야채를 뿌린다. 치즈를 뿌린다. 우리 각각의 단계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크게 네 가지 여기 조금 더 큰 단계들을 먼저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피자 굽는 거, 토핑 올리는 거, 반죽하는 거, 얇게 피는 거.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네, 먼저 반죽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토핑을 올리기 전에 이 반죽한 거를 동그라미 모양으로 얇게 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핑을 올려줘야겠죠. 우리 토핑을 올릴 때는 어떤 순서대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치즈는 맨 마지막에 뿌리고, 뿌리는 건 맨 마지막에 뿌려야겠죠.
그 다음에 고기를 먼저 넣고, 아무래도 치즈는 맨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고기 넣은 다음에 야채를 뿌리고, 그 다음에 치즈를 뿌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네, 피자를 구우면 피자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피자를 만들 때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피자 만들 때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먼저 피자를 위한 반죽을 동그랗게 펼친다. 좋아요. 피자를 먹기 위한 포크와 접시를 준비한다. 메뉴에 맞는 토핑을 빵 위에 올린다. 180도의 오븐에서 10분 정도 굽는다. 지금 거의 다 피자와는 관련이 있는데, 지금 만들 때 해야 되는 거 아닌 건 뭐가 있죠? 네, 2번이 있네요. 우리 피자를 먹기 위한 포크와 접시를 준비하는 거는 만들 때 하는 일이 아니라 먹을 때 해야 할 단계이죠. 이렇게 지금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단계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네요. 손님에게 주문을 받은 민호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효율적이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눈이 3개 달린 손님이 큰 피자 1개와 작은 피자 1개, 빵 3개를 주문했어요. 엄청 많이 먹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네요. 보면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빵 3개는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고, 또 빵 1개랑 피자는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고, 작은 피자는 빵 2개랑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리시간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2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각각 단계를 나누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큰 피자 1개를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큰 피자 하나 만들고, 다시 큰 피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피자를 하나 만들고, 빵을 3개 만들면 되겠죠? 지금 그런데 빵을 3개를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이렇게 만들면 시간이 1시간도 더 걸리게 되네요.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가장 짧은 시간에 빨리 이거 주문을 완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빵은 3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빵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45분이 걸리게 됩니다.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보면은 우리 아마 빵을 큰 피자랑 같이 만들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틀렸네요. 더 빨리, 그러니까 45분보다 더 빨리 만들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작은 피자랑 빵은 2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아래로 끌어오는 방법이 있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만들고 빵을 동시에 만들면서 빵 하나는 여기서부터 만들면 되죠. 이래도 틀린 40분보다 더 짧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남죠. 빵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빵을 이렇게 만들고 빵 동시에 3개를 만들 수가 있죠. 동시에 이렇게 3개를 만들고 또 근데 피자는 이제 동시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빵 2개를 만드는 동시에 피자 하나를 구워봅니다. 그 다음에 빵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빵을 또 만들고
이 빵 하나 만드는 동안에 큰 피자를 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35분. 최대한 빨리 하면은 35분 만에 이 메뉴를 완성할 수가 있네요. 우리 앞에 했던 방법도 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시간이 더 길게 걸리게 되죠. 어쩔 때는 아까 55분 안에도 완성 못할 때가 있었고 45분, 40분이 걸릴 때도 있었는데 이 35분에 완성하는 게 가장 짧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째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아야겠죠. 민호가 떠난 뒤 피자 가게 주인이 주문을 받고 있대요. 주문 내용을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일지 풀어봅시다. 여기서도 문제는 이 주문을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건이 이렇게 있네요. 아까랑 같은 조건입니다. 빵은 3개가 동시에 만들 수 있고 빵 하나랑 큰 피자 하나 만들 수 있고 빵 2개랑 작은 피자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조리 시간은 10분, 15분, 20분. 아까랑 비슷하고요. 주문은 이번에는 큰 피자가 2개, 작은 피자가 1개, 빵이 4개입니다. 주문이 조금 더 늘어났네요. 일단은 가볍게 한번 해보면은 빵이 4개가 필요하니까 빵을 동시에 4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빵 하나 만들면서 큰 피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피자를 한 대 만들 수 있는 바퀴벌레가 있겠죠. 큰 피자가 2개네요. 항상 조건을 잘 읽으면은 큰 피자를 이제 여기는 만들 수 없고 여기도 넣을 수 없는 1시간이 넘어 버리는데요. 그러면 다시 큰 피자를 먼저 만들고 마찬가지로 작은 피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빵을 3개 동시에 굽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피자랑 굽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번에도 빵 2개 구울 동안에 작은 피자를 하나 구워줍니다.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2개 구울 동안에 지금 큰 피자는 여기 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큰 피자 하나는 빵 하나밖에 못 구우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빵을 또 하나 구울 수가 있습니다. 빵을 3개 동시에 구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큰 피자를 구울 수 있고 작은 피자는 1개밖에 없으니까 큰 피자를 구우면 되겠네요. 큰 피자를 이렇게 하나 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죠? 빵도 남고 큰 피자도 하나 남았네요. 일단 빵은 동시에 구울 수 없으니까 아마 여기에 빵은 여기서부터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피자를 하나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정답이 됐네요. 생각보다 빨리 풀리긴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한마디로 한 번에 최대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한 번에 최대한 이렇게 빈 시간이 없게끔 이것저것 넣어주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차적 사고를 잘 이용하여서 각각 순서를 잘 파악하고요. 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빨리 만드는 거, 그리고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클릭해 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보시려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등교하는 것도 이렇게 절차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인식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순서대로 하고 있죠.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씻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가방을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친구마다 더 세부적인 단계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이것은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절차적 사고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방을 챙기고, 정답은 없지만 가방 챙기고 아침밥을 먹으면은 불편하겠죠. 가방 메면서 아침밥을 먹으면 불편하니까. 또는 가방을 메고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또 옷을 입은 다음에 세수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순서를 찾아서 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를 보는 것이 있는데요. 영화를 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영화를 선택해야겠죠. 어떤 영화를 볼 건지 영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티켓을 구입하고 상영관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팝콘을 산다든지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티켓을 미리 집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티켓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나만의 절차적 사고를 잘 발휘해서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또 어떤 일상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손을 씻는 것도 절차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베스트 질문으로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거지만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예를 들어 손을 씻기 위해서는 먼저 비누를 묻히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나요? 그렇죠. 손에 물을 묻히고 그 다음에 손에 비누를 묻힌다 해야 되나요? 짠다 해야 되나요? 손에 비누를 짠다고 해볼게요. 짜고 그 다음에 비누로 손을 이제 비누 거품으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로 헹구고 마지막으로 손을 말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잘 알고 있나요? 소화기 사용 방법도 여러분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이 설명서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절차적 사고에 따라서 단계별로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차적 사고가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보면 소화기 사용하려면 일단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야겠죠. 그 다음에 옮긴 다음에는 우리 항상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안전핀을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겠죠? 손잡이를 누르고 뿌린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지금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죠.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차적 사고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나 또는 텐트를 칠 때, 그리고 피자를 만들거나 팔 때에도 절차적 사고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사고는 우리 생활의 모든 행동과 관련이 있지만 양치질 같이 행동이 익숙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다 보니까 특별히 절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문제가 어려울수록 절차적 사고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즉 빠르고 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